네, 변동성이 매우 큰 시장입니다. 전문가 모시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에르메스탁 김시은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정말로 말 그대로 긴급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장 후 한 20분 정도까지는 수급적으로 산소띠가 달려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양시장을 현재 대거 매도하는 모습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개장 후 1시간 흐름 지난 현 상황인데요. 교수님, 오늘 시장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미국에서 고용 둔화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들려왔습니다. 미증시 정말 경기 침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걸까요? 일단은 주식시장 증시는 유동성이 대부분 대변하죠. 하지만 지금처럼 기준금리 인하와 인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유동성보다는 경기 펀더멘탈에 매우 주목하는 시기입니다. 자,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간밤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발표했죠. 시청자 여러분,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서 한 달을 놓고 봤을 때 캘린더 데이상, 즉 월이 바뀌면 가장 먼저 발표되는 게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가장 먼저 발표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미국의 경기 흐름을 알 수 있다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죠. 표를 보시면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 좀 따라오시면 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밑에 생산부터 맨 아래 소비자 재고까지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세부 항목들 하나하나가 미국 경제의 부분적인 부분들을 전부 해석하는 것인데 간밤에 있었던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급락하더니 미국의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 4가지 정도의 주요 항목들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한 3번째 칸에 있는 신규 수주라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신규 수주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주문입니다. 주문이라는 건 경기가 좋을 때는 많아지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감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7월 달에 발표되었던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세부 항목 중에서 신규 수주가 지난달 대비 약 한 1.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네, 주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문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맨 밑에 있는 소비자 재고를 보시면 소비자 재고 또한 전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 주문이 없는데 재고까지 줄었다. 자, 그렇다면 생산이 늘어야겠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 자, 2번째 칸이죠. 생산은 어떻게 됐냐? 생산 역시도 전월 대비 2.6%포인트 줄었습니다. 주문도 줄고 재고도 없는데 생산까지 준다. 자,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떤 행태를 보일까요? 네, 궁극적으로 고용을 줄이겠죠. 한 중간중간에 있으면 고용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 부분은 어땠냐? 어저께 발표하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중에서 가장 크게 전월 대비 하락폭이 컸던 것이 고용 지수입니다. 마이너스 5.9%포인트 하락했죠. 자, 전반적으로 어떤 얘기냐? 미국 경제가 물론 하나의 경제 지표를 가지고 미국 경제가 이제 꺾였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미리 시기상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라는 것은요. 어느 한계점까지는 지속하다가 임계치를 넘어버리면 급락하기 때문에 이런 경제 지표가 매우 중요한데 간밤에 발표했었던 미국의 경제 지표는 수주도 줄고 재고도 없고 생산도 줄었다. 그렇다면 고용도 줄어들 것이다. 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 미국 시장을 매우 주목할 것입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인데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이러한 경기 선행 지표를 놓고 보면 심상치 않다. 그런 우려 속에서도 우리 시장 상당 부분 외국인들의 이탈이 있지 않은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밤 발표가 되는 고용 지표까지 함께 철저하게 대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장 초반의 시장 분위기 아래 공포라고 하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데요. 미증시 하락이 꼭 커플링이 되는 게 정말 아쉬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국내 증시 장 막판에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지 오늘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제 실업률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우려가 될 것이고, 근데 이제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바로 어제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논의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너무 빠르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어떤 이제 시장에서 중요한 이벤트들이 사실 시장이 바라는 모습을 보여줬다기보다는 오히려 실망감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일 연출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긴장을 하고 계시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장 막판에 상승세가 유효하려면은 일단 기관 매수가 이제 먼저 들어와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미국의 경기가 어렵다라는 게 확정적인 시그널이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미국의 금리 인하는 정말 뭐 저희도 금리 인하 빨리 하길 원하죠. 그런데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라는 건 이미 미국 경기가 병들고 어딘가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진행되는 극단적인 행동 중 하나의 처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증시 자체에서 투자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빨리 하는 것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 금리 인하가 빨리 됐다는 거는 지금 오늘처럼 시장에서 받고 있는 충격의 여파가 국내에도 더 오히려 잠식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단 오후장까지도 조금 파란불을 켤 가능성이 좀 충분히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모이기까지는 좀 쉽지 않다라는 좀 개인적인 사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신 이제 우리가 그럼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 이제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어제도 사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합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고 충분히 이제 연동 물가를 이제 주시를 하게 되면서 타겟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이제 근접해 가고 있다. 그리고 코어 CPI가 많이 잡혔지만 일반 CPI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 관련된 CPI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잡힌 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먹거리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가 전반적인 큰 흐름에서 뭐 불안한 건 마찬가지다. 하지만 여전히 먹거리는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저희가 원래 이 코너가 종목을 보면서 산다 안 산다라는 코너죠. 하지만 오늘은 뭐 적금의 상황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시황 점검을 했는데, 먼저 김시은 팀장한테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파월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하루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됐잖아요. 우리 시장은 또 빠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9월 달에 50bp 인하를 하면 인하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대들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만약에 글쎄요 한 5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5, 6주 뒤에 9월 달에 이런 희망이 있다면 지금의 조정을 우리는 사야 된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고용으로 보게 되었을 때 50bp가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긴 하나 또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만큼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경기가 안 좋다라는 부분들. 이제 고용이 둔화되고 GDP가 안 좋다라는 내용들이 우리가 좋게 받아들여졌을 때는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이제 하기 전에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지금 9월이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는 상황들 특히 이 고용지표에 따르면 50bp까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이상 지금까지는 또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금리 인하를 내리는 것이 좀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현재 상황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스토리를 내려가게 되면 지수단에서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유동성 자체도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더 계속적으로 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쪽에서 저희가 체크해야 할 상황이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5차 중동 전쟁 발발 우려까지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 리스크 오늘 확정까지는 아닐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긴 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간밤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시간의 선물에서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가까지 오른다라면 정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우려감이 더 커질 것 같은데 김덕효 대표님, 우리가 관련 종목들까지 좀 대응을 해봐야 되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일까요? 아, 근데 김덕호 대표한테는 이렇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유가까지 오른다. 그러면 지금 아까 김시은 팀장한테 제가 잠깐 여쭤봤던 거. 자, 이렇게 되면 9월 달에 50bp 인하하면 뭐 그래도 불안하지만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인하를 하려면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도 못 잡는다. 그렇다면 이제 발빠른 시청자분들이 다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폭을 좀 넓히면 괜찮겠구나. 그런데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연준이 못 움직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조정은 정말로 이제 큰 조정의 시작이구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을 좀 복합적으로 있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그리고 작년부터 지난 이제 4년까지 있었던 시장이 가장 이상한 시장이라고 해도 아마 많은 투자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만한 정도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많이 겹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증시도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경제도 실물 경제도 오히려 피로감을 상당 부분 많이 누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거는 제롬 파월 의장이 그냥 이제 뭐
대충 경기 좀 보니까 안 좋은 것 같아. 이제 그냥 뭐 우리가 뭐 계절 바뀌면 옷 갈아입듯이 금리 이제쯤 내리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환율이라는 게 작용하고 되고 환율이라는 거는 또 다국 간에 경쟁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떤 국가의 어떤 지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 부분들을 이제 중국은 조금 역용을 하고 있죠. 오히려 선제적으로 금리를 LPR 금리를 계속 내리면서 부동산 정책을 부양시키려고 하고 있고 양적 완화 계속 강조하고 있고 이런 영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관세 보복 절차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세 보복 절차를 진행을 하려면은 분명히 중국이 뭔가 저가의 상품으로 밀어붙인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똑같이 환율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실 정당성이 많이 부정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해 금리 인하 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낙관을 해서 보기보다는 그래도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우리가 펀더멘탈을 잡고 접근을 하자라는 의미로 좀 종목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추천을 드렸었는데 일단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시나리오 쪽으로 간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빅스텝, 그러니까 50bp를 한 번에 내리는 가능성은 조금 적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베이비 스텝 정도는 뭐 연중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도 기대는 하고 있지만 만일 실업률이 지금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실업률이 많이 폭증하지 못한다면은 이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규직이 많이 실업률이 좀 올라갔습니다. 근데 비정규직, 그러니까 일반 서비스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용이 계속 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취업 자체는 유효했었던 것이고 실업률이 예상보다도 4.2%, 3%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만약에 9월이나 12월에라도 9월이나 뭐 11월에라도 이제 4.4%까지 올라간다. 이러면 이제 미국도 충분히 경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고용력이 떨어지고 시민들의 어떤 소비력이 떨어진다라고 체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우리가 막연하게 금리 인하 한다에 너무 베팅은 하지 말자. 이 부분들을 항상 견지를 하시면서 오히려 지금 중동의 위기가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떤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클까요? 당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결국 유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상품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공포감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자체가 괴률이 발생한 것이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가 관련주 그리고 유가에 대한 영향도 주목은 해보되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유 관련주에 덧붙여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되면 함께 볼 수 있는 게 해운주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희망봉을 우회하고 있는 상황이 연속되고 있는데 오히려 상품이란 이슈로 조금은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큰 유가, 정유 관련주보다는 해운주에 대한 전략 계속 이어가는 건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두 가지 섹터 쪽에서 지금 테마적으로 순환매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 2거래일 전부터의 움직임이 계속 나와줬고 처음에는 정유 쪽이 먼저 움직였다면 그 다음엔 해운주들이 그 다음 날에 움직이는 경향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현재 시장 내에서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 섹터 내에서 순환매 흐름들을 잘 타고 있다 보니까 좀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좀 엇박을 좀 잘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해운주들 같은 경우도 역시 좀 트레이딩에 관련했을 땐 좀 긍정적인 입장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중동 쪽에 대한 리스크가 주말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하마스 같은 경우가 정치 지도자가 사망을 했던 부분들, 좀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이제 자국의 정치 지도자가 사망을 했다면 어떠한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특히 수위 자체가 세면 셀수록 유가라든지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좀 테마적으로 급등락을 보이는 경향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까지 시장이 안 좋은 것에 더해서 주말간 이슈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하긴 하나 연속성은 조금 더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특히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유 그러니까 이제 뭐 중앙에너비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대비했을 때 실적이 좀 그래도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그동안 해운주들 상반기에는 좀 적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다면 우회하게 되면서 운임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 운임지수 자체가 현재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SCFI 지수라든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감안을 하면 해운주 중에서도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다만 내가 테마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흥하해운이 좀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대장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시흠 팀장이 오늘은 전반적으로 투자 시계를 좀 좁혀서 트레이딩 영역에서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뭐 시청자분께서도 잘 아셔야 되는 게 큰 흐름은 뭐 변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기회가 항상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략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자, 김시흠 팀장이 바라보는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 오후장을 앞두고 전략 한마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 한마디는 명확한 매수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 있다 어떤 쪽인가요? 이유가 필요하다. 이유가 필요하다. 일단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발생했어요. 특히 SK하이닉스라든지 대다수의 반도체 혹은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가 저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 안 좋고 있는데 과연 다음 날에 미국 증시가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 고용 지표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표 그 증시 자체가 좀 상승했던 가장 큰 트리거 역할이 엔비디아인데 현재 엔비디아 추세가 꺾였어요. 21선이라든지 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나와주고 있어서 현재 엔비디아가 추세적인 상승폭을 돌리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반짝 상승은 할 수 있어도 추세적인 상승이 더 나오기까지는 다소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유동성 자체가 우리나라로 갈 것인지 혹은 미국 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 미국 쪽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수급 자체가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4월 이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자금 자체가 미국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미국계 자체가 본토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해선 결국 우리나라에 대한 자금을 빼서 미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쪽도 볼 수가 있어서 현재 지금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관망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현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했다시피 뭐 반도체라든지 그런데 반도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반도체는 대장주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했지만 반도체를 볼 때는 저는 언제나 대형주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형주인데 아직은 소형주 안 보고 싶습니다라는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를 했다시피 반도체는 대형주 위주 그리고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같이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기에는 다소 주가가 좀 내려온 부분들이라서 지금은 계속적인 홀딩에 대한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계속된 홀딩에 대한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김덕효 대표의 의견도 함께 들어봐야 되겠죠. 함께 공개해 보겠습니다. 1위 1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 시장과 오늘 시장을 비교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김덕효 대표님, 저는 주식을 이렇게 배웠어요. 기쁠 때는 매도하고 고통스러울 때는 매수해야 한다라고 배웠는데 오늘 1위 1비라는 이 전략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 말씀에 제가 그대로 한번 받아쳐서 한번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어제 매도 많이 하셨나요? 아니요. 거의 매도 못 하셨을 겁니다. 네. 왜? 그동안 빠지고 그동안 슬프고 늘 슬펐는데 어떻게 뭐 잠깐 웃는 걸로 매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사실은 뭐 우리가 분석하고 어떤 시장의 전망들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과정들 이 속도들을 우리가 추정을 해서 어떤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채팅을 잠깐 봤는데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내 주식장은 뭐 기업 실적이 잘 나오면 뭐 선반영됐다고 뭐 기관에서 뭐 매도 리포트 때려버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뭐 이런 어려운 장도 많죠. 굉장히 개인 투자자가 뭔가 수익을 만들기가 사실은 좀 불공정한 시장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오늘처럼 이렇게 다 같이 폭락장이 왔을 때 뭐 내가 너무 수익이 안 났다. 내가 오늘 차라리 어제 좀 팔 걸 그랬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침착하게 속 한번 시원하게 털어내시고 또 다음 주를 준비하시는 전략을 맞이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오늘 당장 이제 오늘 밤부터 새벽까지 또 이제 각종 고용 지표들, 경제 지표들이 또 자세하게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럼 이걸 보고 또 다시 8월 전략을 하반기 전략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라는 말은 결국 한번 너무 극단적으로 좋아하고 슬퍼하실 필요 없고요. 한번 또 기쁜 날 있을 때 웃고 또 슬픈 날 있을 때 한번 또 울어도 보고 다시 정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된다라는 의미로 드렸으니까요. 그 부담 없이 다시 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의 전략 한마디는 일희일비였습니다. 오늘이 비니까 다음 주는 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셀코리아의 주범이죠. 반도체 섹터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섹터. 자, 인텔의 20% 급락의 파장이 여지없이 뭐 한미 반도체, SK하이닉스, 글쎄 오늘 삼성전자는 그래도 약간 이거 선방으로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좀 움직임이 좀 상이한데, 자, 김시흠 팀장한테 먼저 여쭐게요. 한미 반도체, SK하이닉스 벡터가 큽니다, 역시.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약간 버틴다 할 정도로 오히려 마음 편히 사는 게 좋나? 여러 가지 좀 해석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종목은 어떻게 좀 보시고 계세요? 일단 세 가지 쪽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외국인 수급이 버텨주느냐 혹은 빠져나가느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견조하게 나와지면서 일정하게 버티고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7월 11일을 기점으로 했을 때 외국인 수급 이탈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었던 상황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나오기 4일 전, 5일 전부터 외국인 수급 이탈이 굉장히 심하게 되면서 오히려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계속해서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더해서 최근에는 삼성전자 쪽에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죠. 지금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고객사의 컬 테스트에 진입하느냐 안 하느냐는 좀 제쳐두고 컬 테스트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HBM3E 관련했을 때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TPU를 사용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현재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그 프리미엄 자체가 약간 금이 갔습니다. 물론 이게 그동안 애플이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약간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는 있긴 하나 현재 엔비디아가 올라갔을 때 그런 내용이 나왔으면 튕겨져 나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엔비디아가 지금은 추세가 약간은 꺾인 상황들, 특히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좀 안 좋은 내용들이 또 붙게 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안 좋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프리미엄 효과를 받았던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역시도 지금 상황 자체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저는 지금 SK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 쪽이 다시 한번 반등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그리고 컨퍼런스 콜을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특히 반도체를 보게 되었을 때 지금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 자체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뭐 대다수의 실적 발표가 이미 지나가 있고 그 다음이 엔비디아이다 보니까 엔비디아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여지는 있긴 하나 그때까지 기간 조정 혹은 가격 조정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조금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려면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전일 급등 속에서도 오늘 반도체주들을 일제 미국과 한국 하락하던 건 인텔의 실적 발표 이후 20% 가까이 급락이 있었죠. 근데 김덕호 대표님께 이걸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어차피 인텔의 실적이 안 좋을 건 알았어요. 인텔이 안 좋아서 엔비디아도 잘 갔고 그 여파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잘 갔는데 오늘 하락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오히려 이걸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비유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당연히 가격적인 메리트 충분히 있고 HBM 시장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찬물을 끼얹은 기사가 이제 이번 주 중에 한번 나왔는데 뭐냐면 애플이 이제 그동안에 사용을 했던 이 GPU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엔비디아의 GPU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구글의 이제 TPU를 쓰겠다라고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논란이 나온 거죠. 그동안 이제 우리가 SK하이닉스를 바라봤던 가장 큰 메리트는 엔비디아로부터의 어떤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경쟁 우위에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은 양계장 같은 거예요. 닭을 키우는 곳입니다. 닭을 키우는 곳이고요. 한미반도체는 이 양계장 철장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철장에서 닭을 잘 키웠는데 정작 치킨집이 이 닭고기를 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자, 근데 치킨집이 장사가 또 안 돼요. 그러면 치킨은 계속 팔고 있는데 닭은 계속 갖다 주고 있는데 계속 이 악성 닭고기가 쌓이기 시작하면은 치킨집이 장사가 잘 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칼로리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뭐냐면 지금 이제 애플이 이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도 안 좋았고 또 비싸게 GPU를 쓰다 보니까 다음 모델에서 적용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 같다. 그러니 오히려 지금 가격 쪽에서 경쟁력과 메리트가 있는 뭐 TPU를 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이 조금 조정됐다라고 보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러면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전략을 좀 다르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SK 하이닉스가 이전에 고점을 찍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때가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7월 11일 날에도 사실 이제 뭐 트럼프 전 대통령 뭐 피습 사건이 슬슬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뭐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터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빅테크 기업들 거의 대부분 뭐 사실 대부분이라고 하지만 거의 전부가 GPU를 쓴다라는 게 확정적으로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예측이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중의 축소라든가 혹은 어떤 내가 목표 주가를 조금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물론 주가적으로는 다시 잡을 때는 좋지만 우리가 이전에 고점이었던 24,800원의 그 지위를 단기간에 회복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23만 원, 22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뭐 사실 저도 SK하이닉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TPU를 선택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상반기 때부터 계속 갈등이 나오고 있던 부분들이 이제 비로소 가시화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실 때 일단 전략은 이 갈등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실 HBM도 SK하이닉스가 계속 잘 갈 때 삼성전자 왜 계속 많은 분들이 매수를 했습니까? 삼성전자가 납품만 시작하면은 그만큼 퍼포먼스가 더 커진다는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일종의 어떤 상대 전략으로 우리가 활용을 한 거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서도 지금 GPU에 대한 절대적 의존율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TPU를 만드는 것도 결국은 어떤 양산할 수 있는 기업들, 파운드리 기업들에 대해서 수혜 혹은 뭐 디자인 업체들에 대해서의 어떤 실적 부분들을 또 주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이제 다시 경쟁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이 TPU 라인들도 보시면서 해치 전략을 같이 쓰시자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셀코리아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특히 우리 반도체의 대장 3사라고 할 수 있는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점검해 봤고요. 자, 좀 짬을 내서 오늘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 속에서도 반등하는 섹터와 또 트렌디한 섹터가 있죠. 코로나19 재확산도 되고 있고 오늘 또 엔터주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 먼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서 김신 팀장님 테마입니까? 테마입니다. 일단 지금 시장 상황 굉장히 안 좋고 있고 상승하는 종목수 자체가 200개가 조금 넘는 상황들. 한 10% 정도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수급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올라갈 수 있는 섹터 쪽에 다시 한번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이슈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유별나게 진단키트 쪽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좀 굉장히 많이 쉬기도 했고 이전에 상승에 대한 매집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에 대한 탄력 부분을 나온 게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 자체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다는 점 단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5,000원 이하에서 지금 수젠텍 같은 기업이 7,000원 그 이상까지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오늘 밤에 이제 고용지표 보고 다시 한번 미국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었을 때 지금 이런 테마군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반락을 할 수가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체크해봐야 한다. 이렇게 테마는 테마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덕규 대표님께는 이 섹터와 함께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엔터입니다. 오늘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경제 일정 내에서 볼만한 게 엔터밖에 없어요. 하이브도 새 레이블을 만들었다. 아이들과 JYP 스트레이트 키즈도 콘서트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엔터주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일단 경기가 안 좋은데 콘서트를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이거부터 저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오늘 거래가 몰리고 있다는 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하늘에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표현이 딱 이런 말일 것 같은데 자 근데 이거는 뭐 오늘 시장에서 반짝 상승이지 호흡을 조금만 더 길게 가져가 볼까요? 하이브 지난 한 달 동안 상승률 어땠습니까? 거의 뭐 마이너스 19%까지 16%까지 빠졌다가 뭐 이렇게 겨우 지금 반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 시장에서 사실상 소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고 있던 시점에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은 기술적으로 또 매도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이면 매수는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시장 점검 쭉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마무리 한번 져봐야죠. 김시은 팀장이 오늘의 공략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건망입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지금 사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찾아보자에 대한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기술 가격적인 메리트 이외에는 좀 더 확인해봐야 하는 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저는 조금 더 관망을 하는 자세를 갖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지금 시장엔 조금 더 관망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덕호 대표님께는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공략할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궁금한데요. 오늘 공략할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참 얄궂습니다. 그래도 공략할 걸 찾아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뭐 저도 어거지로 하나는 꺼내들었습니다. 에이스 침대입니다. 에이스 침대가 사실 지분율만 하더라도 뭐 대표 일가가 갖고 있는 게 뭐 어마어마한 물량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거래 자체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곧 실적이 잘 나오면 배당은 누가 가져간다는 걸까요? 이 대표 일가가 다 쓸어간다는 거겠죠. 그러면 거래가 안 되고 있던 종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엔터주처럼 이렇게 저평가될 때 다시 이제 실적주로 기대가 된다. 이벤트에도 상승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격적으로 답을 비중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소나기를 피해가는 시장 속에서 그래도 내가 현금으로 들고 있기가 좀 싫다. 그래도 내가 포트에 뭔가 종목으로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내가 조금 매기를 보겠다, 매수의 기회를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김신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장 마감까지 분위기를 좀 살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시장 긴급 진단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 박세미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시죠.